또 의료 AI랑 로봇주들은 약간 제가 봐선 10월장에 한정해서 보면은 오를 때마다 약간 비중 조절을 하향해서 하셔야 되는 어떤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조금은 과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전 거의 없습니다.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다 갖다 놨느냐를 일단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과연 실적들이 넘냐 안 넘냐 그게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이냐 아니냐 이런 방향성이 될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한국 시장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 이제 연휴 들어가죠. 네. 뭐 거래일로는 5일, 6일 이상의 어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매가 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구태여 그런 상황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가장 개인적으로는 3번이 땡기긴 하는데요. 우리 네. 저 김동률 대표님이 외모는 이렇게 푸근하신데 상당히 공격적이시네요. 투자 스타일이. 외유 내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네, 그런데요. 네. 뭐 지금 연휴가 있고 사실 이게 제가 달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캘린더를 찾아봤더니 뭐 달력이면 되지 무슨 또 2016년도 추석 때가 5일 연휴가 있었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 거의 한 7년 만에 장기 연휴를 이제 반강제로 이제 누리게 된 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5일 정도의 그 거래일을 그냥 우리는 뜬 눈으로 쳐다만 봐야 되니까 지금 뭐 미국이라고 사실 금리 어쨌든 제가 결국은 극복될 이슈라고 보지만 금리 더 올리고 내년도에 2번밖에 안 내린다고 하는 것 같고 경기를 일으키는 장이 9월 말일이나 10월 초까지도 계속되는데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시스템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고 중국하고 우리 말고는 9월 말에 쉬는 나라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돌아가니까 이게 같이 놀면 괜찮은데 오히려 뭐 우리랑 중국을 빼놓고는 다 도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이제 9월 마지막 매운맛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크시기 때문에 대부분들 제가 봐서 이번 주 주초부터 뭐 비록 두산 쪽 아니더라도 요새 예탁금 빠졌다는 얘기들도 많고요. 50조 아래라고 지금. 네,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고요. 어찌됐든 연휴 전에 조금은 그래도 좀 현금 비중을 늘리고 가겠다는 마음들이 좀 있으신 걸로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밀려도 투입을 지금 하시기가 좀 애매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거래일수를 3, 4일 정도 내가 손을 못 쓰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하고 투자에 대해서는 주저하시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좀 활기가 없을 때 내가 들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새로 해보자. 그러니까 추석 이후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과연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냐. 평균 이상으로. 그렇기 위해서는 포트를 좀 재편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당연히 뭐 사실 몸이 그렇게 쫓아가지 못하지만 늘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엉덩이 가볍게 해가지고 내 포트를 조금 더 시장 평균 이상으로 좋은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군으로 이동시키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사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뭐 제가 감히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계속 강한 주식 쪽으로 뭐 어망을 이렇게 투망이라고 할까요? 물 안에서 고기를 몰듯이 계속 몰아가는 작업이잖아요. 약한 거는 그냥 빼뜨리고 강한 녀석 쪽으로 계속 몰아가서 내 어떤 그물망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니까 뭐 지금 연휴가 결국 9월 달과 10월 달 또 분기를 이제 바꾸는 그런 결정 요인이고 4분기가 돼가지고 또 3분기까지의 어떤 흐름과는 다른 흐름을 갖는 업종들이나 실적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달라지는 쪽 분명히 그런 것들이 좀 차별적인 움직임들이 있고 또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몇 가지 일정들과 관련해서 주안점을 둬야 될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 내가 홀딩했던 섹터를 이번 연휴 때 많이 좀 살펴보시고요. 연휴가 끝난 다음에 한 10월 첫째 주 정도에 하셔야 될 거는 그래 이거지라고 결정 내리셨거나 아니면 이 방송도 참고하셔가지고 몇 가지 제언을 들으신 것 중에 마음이 가장 와닿는 쪽으로 포트를 재조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얘기는 추석 이후로 좀 더 세게 오를 수 있는 섹터와 주식들, 종목들이 어디냐 이거에 대한 먼저 이제 인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9월 달 맥락에서도 그 하순 정도 되면 이제 6호 얘기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6호 관련된 여러 섹터들이 지금 뭐 동반해서 아주 세진 않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게 우리 연휴와 또 국경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 한 5일, 6일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때쯤 나올 뉴스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기대값 이상으로 6호가 왔다라는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월 초에 흔히 말하는 뭐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에 대한 관점에서 관련해서 뭐 그쪽의 매출단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화장품이라든가 피부 미용이라든가 뭐 카지노라든가 호텔 이런 쪽의 면세점 이런 거의 대표 주식들 같은 경우는 한번 10월 달을 좀 장식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무엇보다도 일정상으로 확고하게 예정이 돼 있는 것이 1년 만에 이제 그 네옴시티 얘기가 다시 나올 거거든요.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10월 아마 초순 정도로 알고 있는데 11개 내외일 거예요. 10대 총수가 같이 대동해서 다 가거든요. 작년도 기억나실 것 같은데 10월 달에 네옴시티 엄청나게 핫했습니다. 왜요? 그랬죠. 빈쌀만 온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가요. 일종의 원팀 또 한번 꾸려가지고 가는 건데 훨씬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게 뭐 우크라이나 재건보다는 조금 더 실체가 있는 부분이라고 포함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섹터들도 좀 움직일 거다 이런 관점이 조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 여름부터 로봇주 얘기 많이 했는데 로봇과 바이오 쪽은 지난주 초반에 일단 피크를 쳤어요. 예, 반등이 고점을 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뭐 천문학적인 증거금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고점을 넘길 만한 시세는 나올 것 같지 않고 연말 정도쯤까지 약간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중간에는 약간 좀 설거지하는 정도의 단기 반등 하루에 그치는 거죠. 장중에 확 솟을 수는 있는데 그게 내일도 가는 게 아니라 장중 후반에는 다시 미끄러지고 이런 것들 그런 유들로 의료 AI랑 로봇주들은 약간 제가 봐선 10월장에 한정해서 보면은 오를 때마다 약간 비중 조절을 하향해서 하셔야 되는. 제가 8월달, 9월달에는 엄청나게 뭐 어떻게 보면 밀었던 섹터인데 지난주 월요일날 포모 현상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대부분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예, 그 고점 넘기려면 한 기간적으로 한 두어 달 가까이는 쉬어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이제 그 고점에서 대량 거래들이 터졌기 때문에 매물이 쌓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뚫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 됐든 아니면 엄청난 호재로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또 새로운 물량이 들어와야 된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에 대한 청약 증거금 갖고 한번 모멘텀이 될 수는 있었는데 그게 원래 이제 주말에 뉴스가 나오고 월요일쯤에 강한 반등을 잠깐 유도할 만한 재료였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선제적인 느낌들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금요일장에서 폭발을 했죠. 오늘 장중 초반에서 한 오후 넘어갈 때까지 로봇주들 난리 났던 게 결국 두산 로보틱스의 증거금 그 실시간 현황에 따라 가지고 반응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로봇주들은 섹터 자체가 좀 잘 크게 움직였나 봐요. 네, 장중에 뭐 초반에 야 요거 로봇주 중에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를 초반에 들었던 종목 중에 심지어 상한가 종목까지도 나왔고요. 그래요? 예, 종목들 몇 개는 하여튼 갔는데 끝까지 유지된 건 몇 종목 없어요. 대부분 이제 슛이 나왔다가
윗골이 좀 달리고 끝나는 형국입니다. 네. 근데 아까 그 6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지금 6허에 대한 매출 상승 기대 이것도 역시 중국도 최장 기간의 이 추석 연휴 네, 국경절. 네, 국경절. 네. 이 국경절을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될 거고 뭐 제주도에도 뭐 이미 끝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끝물의 신호는 아닐까요? 그 이후로도 계속 6허가 계속해서 많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중국은 제가 봐서는 정책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 고위급 그 한중일 회담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빠르면 연내, 조금 늦어도 내년 초쯤에 한중일 정상이 삼각으로 만나는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게 물론 뭐 미국이 구경하고 나머지 셋이 또 똘똘 뭉쳐서 하나의 뭐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일본과는 또 중국과 이 감정적인 또 소모가 있었던 이벤트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정상이 만나서 어떻게든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든가 또 뭐 한알령으로 솔직히 대표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의 의미를 좀 받아야 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말까지 사실 몇 년 전부터 왜 시진핑 언제 오나요? 이거 갖고 맨날 중국 소비주들 아직도 안 왔군요.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한 6년째 안 왔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 올만 했는데 코로나 심해서 안 오고 우리나라가 뭐 또 올만 했는데 우리나라 좀 잦아드니까 중국이 심해서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몇 년 못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뭐 그 3개국 의장국이 우리나라라고 그래서 고위급 회담도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열리는데 뭐 그 정상회담도 우리나라가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니까 일단 시진핑 주석이 만약 우리나라에 오는 이벤트가 성사가 된다고 하면 거기 인민들도 많이 따라서 올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라 그러죠? 리오프닝 주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뜻밖에도 모든 수혜는 일본이 받았던 걸로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참 그거 보면서 맞아요. 이게 원칙상으로 그쪽이 맞는데 왜 미처 그걸 생각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바뀌는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까지 주도주였던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특히 HBM 관련해서 네. 이쪽은 언급을 안 하시네요. 이미 기존의 주도주는 이제 한물 간 건가요? 사실 저 말고도 언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까지 아니 해야 많잖아요. 될까? 엄청나게 전지는 사실 많잖아. 의지를 갖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 최근에 많이 정말 탄생을 하셨잖아요. 제가 뭐 그물이 그런 작은 영웅들에 비견할 건 아니고 한데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올라갈 때 제대로 못 탔으니 아쉽다 이런 관점이 일단 우선이고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봐도 현재 어떤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조금은 과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요즘 뭐 2차 전지를 저한테 물어보셔도 지금은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습니다. 얘기 드리는 빈도도 좀 낮고요. 최근에 사실 안 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왜 뭐 미국에서 얼마나 캘지 모르겠지만 뭐 리튬 광산 같은 것들이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아주 최근 기사로는 영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5년 연장하는 이슈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전기차 올인 시대가 지연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 쪽에서는 지금 한창 내연기관차 뽀개가지고서 공정 전환해가지고 전기차로 빨리 바꾸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거 5년 늦춘다. 지금 전기차 많이 안 팔리기도 하고 여러 여건상 빨리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맥 빠지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렇게 반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게 보시는 로봇주가 됐든 또 HBM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는 어떤 그 관련 반도체주들 네. 여기도 지금 상당히 PER 대비 상당히 높은 그럼요. 상황이잖아요. 저는 약간 관점이 다른데 쌩쌩한 것하고 이미 이제 과하게 익은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밸류에이션 플러스 지금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신선하냐. 사람들이 막 밸류를
애드업을 하고 있는 섹터냐, 밸류가 충분히 농익어가지고 더 이상 주기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 섹터냐에서의 좀 차이라고 보는데, HM도 그런 식으로 보면 약간 이제 한 고개를 넘어서서 조금 이제 하향 분위기이기도 하고,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조금 이제는 오히려 뭐 1조 달러를 내려가네 뭐네 이런 정도까지 폭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 여전히 많지만 약간 그것도 그런 거죠. 아까 뭐 매파적 동결 같은 의미로 보수적 선호 뭐 이렇게 좋아는 하는데 어디 가서 막 이거 샀다고 좋아하진 말자. 신선하진 않다. 신선미는 떨어지지. 지금 사실 뭐 이번 주 가장 핫했던 테마가 잘 아시겠지만 중입자 가속기 관련된 거였는데, 그렇죠. 그게 뭐 대단하나 싶지만 그 엄청난 공장용 팩토리 같은 데서 뭐 잠깐 한 12번 한 달 동안 치료를 했더니 전립선암이 완치가 되고 세포가 박멸이 됐다. 그게 사실은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지만 다른 그 약물형 치료 분야에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거의 한 4상에 가까운 종목이 나오고 이러는 게 쉽지 않은 것인데, 그만큼 시장은 참신성에 무게를 두고 강한 섹터들을 뽑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크게 어떤 고점, 오버슈팅이라고 표현할 만한 어떤 고점이 찍히고 떨어진 것들은 어쨌건 한번 신선미가 좀 끝났다, 떨어졌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그걸 애써 부인하지는 않는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미련이 남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룹화돼 있고 어떤 뭐 팬층 비슷한 팬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앞으로 한 20-30% 더 조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돌 날라오죠. 지금 뭐 그런 약간의 좀 양극화돼 있는 의견들의 차이가 심화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가치주 중심에 딱 이 정도 밸류면 딱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냥 흔히 말해서 과밸류가 돼 있는데도 성장성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측정하기 어려운 어떤 방법들로 대입을 해서 치환을 하니까 얘는 뭐 300짜리네 400짜리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셈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네. 그건 뭐 어쩌겠습니까? 개인 그렇죠. 취향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한 2-3분 이야기하신 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나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돌 맞기는 싫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살아야지요. 네. 근데 이제 3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4분기요. 4분기. 아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시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10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 실적과 관련해서 주요 이슈가 되고 이것이 증시를 이끄는 키워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진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신다고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한두 달 전, 두세 달 전보다 예상한 것들보다 다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예상치들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쯤에 예상하는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4조가 넘었어요. 근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온 리포트에서는 1조 대 얘기합니다. 1조 대. 근데도 실적, 물론 1, 2분기 때 적자 났으니까 거기서 턴어라운드 된 걸 가지고 와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4조 보던 애가 지금 1조 6천억 나온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드라마틱한 반전이며, 저는 지금 이게 실적의 이연이거든요. 반도체든 뭐든 업황이 최소 한 분기 이상 이연이 됐기 때문에 실적을 4분기 거 가지고, 그러니까 3분기에 나온 걸 가지고 이제 4분기 초부터 이제 보겠죠. 삼성전자, LG전자부터 해서 이제 쭉쭉 나올 텐데, 몇몇 개 특이한 업종들 빼놓고는 전반적인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예전보다 못하다. 한 달 전, 두 달 전보다 못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항상 실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미국은 훨씬 더 심한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기대치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사실 그거에 포커스를 보면
뭐 기대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다가 그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오면 와 기대치 이상 잘 나왔어 이러고 이제 흥분하는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대치를 마냥 뭐 2조를 해놨는데 1조 8천억이 나왔어요. 되게 잘 번 거지만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이러고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바라보는 시각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다 갖다 놨느냐를 일단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과연 실적들이 넘냐 안 넘냐 그게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이냐 아니냐 이런 좀 방향성을 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라든가 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 것들이야 뭐 그런데 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1일부터 20일까지의 9월달 네. 그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요인을 보니까 자동차와 조선의 네. 그 수출 증가율이 뭐 8%인가요? 뭐 10%인가 이렇게 올랐다고 그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당연히 3분기 실적 이쪽 섹터는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쪽 섹터의 어떤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장이 실적 장세로 간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업종은 상반기에 피크 아웃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이어져라고 하는 섹터들이 있는데 저는 자동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유화학 레벨하고 뭐 유가가 비싸니까 지금 이렇게 예, 그 정제 마진 쪽에 약간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석유화학 계열 쪽하고 조선주 쪽은 당연히 실적이 예상치 이상으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네. 섹터라서 그쪽에 대해서는 뭐 무난한 실적 베이스의 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섹터나 아니면 어떤 특별 종목단에서 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상승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 요거는 동의가 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실적이 안 좋으면 뭐 주가가 그러니까 안 올라가긴 하는데 실적이 좋은 거는 사실 지금 실적 보고 상반기장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뭐 흔히 말하는 뉴노멀한 사회와 여전 증시를 갖고 가겠습니까? 정상 범위로 온다 그러면 결국 지금 수많은 테마들도 결국 미래에는 실적이 좋아져요. 이제 이게 그렇죠.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얼마나 부풀려졌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10월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러면은 이제 뭐 몇 가지 변수 뭐 이런 거 이제 뭐 참신한 거 10월 달에 꼭뭐 이런 그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뭐 얘기를 듣고자 아마 질문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앞서서 중간 처음에 말씀드릴 때 1월 달이나 지금 9월이 됐거나 10월이 됐거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뭐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늘 똑같다고요. 경제 지표는 늘 금리랑 환율 뭐 이런 것들 기름값 이런 거 가지고서 어떻게 되나 보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현실적인 지표들 몇 가지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어떤 쪽으로 가느냐 또 뭐 AI가 어떤 식으로 파급력을 갖느냐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어떤 식으로 뭐 줄었다 마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변수들의 자체 움직임을 가지고 많은 참여자들이 해석하는 입장에서의 차이가 시장의 질과 방향성을 만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9월 달에는 그 동력이 약해졌던 거예요. 똑같은 걸 놓고도 어떤 달 5월 달 6월 달은 굉장히 저걸 좋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려도 야 이게 경제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야라고 해석하면 장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그 파월의 해석을 가지고서는 경기가 더 올라간다라는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라는 걸 인플레 재상승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그 해석이 방향성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지수가 뭐 내려 꽂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라서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나오는 아주 균일한 내용과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더 양산을 해낼 것인가에 사실 달려 있습니다. 그 뭐 시장을 리딩하는 많은 분들, 뭐 제가 지난번에 영웅이라고 말씀드린 그 영웅 집단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에 달려 있을 뿐이지
늘 시장은 변하지 않고 똑같거든요. 사람들의 투심이 시간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는 그것만 달려 있는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해석을 할 것이고 또 꿈이 부풀어질 것이고 그런 계절이 다시 다 돌아올 거고 공교롭게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10월부터 내년도 한 봄까지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일 거야라고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주의 기운과 온도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까 네. 갑자기 사이비 같아져가지고 예. 사실 예. 우주의 기운. 우리가 지금 기회를 주셔갖고 제가 4번째나 이렇게 나와서 뭐 말을 섞고 있습니다만 들어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산전수전 겪고 나서 네. 어디 저기 지리산까지 아니더라도 뭐 어디 동산에서 그냥 이렇게 뛰어놀다가 내려와서 엄한 소리 좀 많이 하는 부류가 아닌가. 이게 콕 집어주는 교주님 종목은 막 이런 없고. 느낌? 예. 저도 살짝 꿈꾸는 게 그런 거라서요. 예. 살살 좀 빠져 드시는 분들이 하나둘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한 것들, 그러한 여러 말씀하신 그 이쪽 계통에서 그 오피니언 리더층 혹은 뭐 여러 그러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멘트나 분위기들이 모여지면서 이제 하나의 기운처럼 우리 투자 심리를 해볼 만해 이런 어떤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만들 수 있다도 그렇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좋겠다. 예. 기대. 그럴 거고 그럴 것 같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